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10년 2월 18일 CNG TV 방송은 이슈 시간으로 델 코리아의 송창훈 차장님과 함께 델의 플렉시블 컴퓨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방송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에게 중앙 집권된 관리를 목표로 하여는 델의 플렉시블 컴퓨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델 코리아의 송창훈 차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델 코리아에서 엔드 유저 컴퓨팅 프랙티스를 맡고 있는 송창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 일반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요새 컴퓨팅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료를 보시고.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플렉서블 컴퓨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클라이언트 기기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기업체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지 좀 더 효율적인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플렉서블 컴퓨팅, 그러니까 유연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의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워크스테이션도 그 중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많은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환경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폰과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자에게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 플렉서블 컴퓨팅에 대한 정의가 이제 될 것이고요.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클라이언트 컴퓨팅 환경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이제 많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이제 있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을 항상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세 가지 이제 아젠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효율적인 IT 자원의 관리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생산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총 소유 비용, IT 디바이스에 대한 총 소유 비용을 낮춰야 된다라고 있는 이제 미션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IT 관리, IT 자원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중앙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또한 총 소유 비용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 집중화하고 관리를 해야지 좀 더 이게 효율적인 소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소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기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일할 때 효율적으로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요구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게 어떤 사용자, 관리자, 어드민, 그 다음에 이제 IT 관리자라든가 CIO까지도 이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처음에 이제 컴퓨팅 환경이 이제 기업체에 이제 도입이 되었을 때는요. 네. 이제 메인프레임을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하나의 거대한 기기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할당된 리소스들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더 컴퓨터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O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는 윈도우즈가 나오면서부터 사용자 한 명당 기계 하나, 퍼스널 컴퓨터 하나,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요새 같은 시기에는
그 사용자들은 굉장히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뭐 자기 업무용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그 외의 기기들. 하지만은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업무 환경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한 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 개인이 컴퓨터를 가진다라는 것이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몇 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 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게? 예.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일반 데스크탑이랑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디바이스들을 포함한 이제 플렉서빌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는데요. 한 이제 그 디바이스들에 대한 그 전체 비율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현재 이제 파란색에 있는 이제 그 막대가 그 일반적인 이제 데스크탑 환경 그리고 녹색 막대가 그 노트북에 대한 환경, 모바일 디바이스, 타블렛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환경들이 이제 플렉서블 컴퓨팅이라고 해서 좀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이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일반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데스크탑 물론 가정에서도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일반 그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뭐 최근에는 뭐 넷북 같은 그런 소형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시피 노트북의 시장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은 데스크탑, 노트북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플렉서블 컴퓨팅에 대한 시장도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제 가트너 이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그 중요한 요번에 발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이제 저희 대래 비전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데이터는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 이제 기업 시장 쪽을 이제 봤을 때는 사용자의 환경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O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업무에 맞도록 하나의 형태로 중앙에 집중 관리하자. 네. 하지만은 고객한테는 실제로 사용자에게는 어느 기기에서나 자기의 업무 환경을 쓸 수 있도록 어떠한 기기의 형태로든지 그것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고객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플렉서블 컴퓨팅에 대한 저희 비전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좀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겹칩니까, 이게?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실은 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클라우드라고 이제 데스크탑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쓰는 거를 뭐 다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를 버추얼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데스크탑을 할당받는 이런 방식을 저희 플렉서블 컴퓨팅 안에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잘 정리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은 이제 보안, 관리, 이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의 영속성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래 그 비전은 이제 계속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자에게는 중앙 집중화된 관리,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제공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델만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래 무슨 어떤 차별성 같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는 그 클라이언트서부터 이제 시작한 이제 회사다 보니까는 저희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해 드리고 하는 것들이
설사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더 그 고객의 규모에 맞는 그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특이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적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고객에게 뭐 우리 장치만 됩니다. 뭐 다른 장치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저희는 설명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저기인데, 저도 이제 IT 매니저도 많이 했고 뭐 이제 이런 백업 엔지니어도 했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해봤는데, 올라가니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이냐, 관리냐, 사용자의 편리성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일단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요. 네. 하드디스크가 필요하고, CPU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는 GPU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고객들이 요새 가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우리 회사의 목적은 그 사용자들에게 표준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를 하고 중앙 데이터 센터 내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상화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은 만약에 꼭 그것만은 답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객의 상황이라든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내 드리듯이 어느 부분을 집중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도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죠. 데스크탑 환경에서 고객이 데스크탑 환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용자들이 하드디스크에 뭔가 정보를 넣거나 빼거나 이런 걸 원치 않는다. 관리자 입장에서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하드디스크를 떼고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넣고 사용자에게는 그런 하드디스크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답은 스토리지를 포함한 CPU, 메모리까지 가상화시켜서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이제 하드디스크 부분을 집중하냐, 아니면은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CPU 메모리를 집중하느냐, 그리고 GPU까지 데이터 센터에 놓고서는 관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각각 주문형 데스크탑 스트리밍, 저희 ODDS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데스크탑 가상화지만은 저희는 저희 명칭은 버추얼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가상 원격 데스크탑,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는 DRW라고 하는 전용 원격 워크스테이션,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랑 좀 관계는 없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건 점점 싸지는데 이 GPU가 참 굉장히 비싸져요, 요새. 네. 상당히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이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할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ODDS라고 하는 저희 주문형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요. 네. 이제 그런 하드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의 서버에서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OS를 원격에서부터 이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웬이라든지 네트워크의 밴드위스가 작은 구간에서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 랜 환경에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만 원격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데스크탑이 가지고 있는 CPU라든지 메모리, 그리고 GPU까지 그런 이제 로컬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떠한 OS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OS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상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있는 이건 데스크탑 가상화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오신 이제 고객들 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이제 되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스크탑 가상화는 서버에 그러니까 논리적인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데스크탑용 OS를 설치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화면을 이제 뿌려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랜이라든지 웬 구간 어디에서나 이제 접근이 가능한 이제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데스크탑 가상화했다 하더라도 고성능의 비디오라든지 뭐 오픈GL이라든지 다이렉트X를 사용하는 것들은 서버 자체에 그래픽 카드를 뭐 분할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현재는 그런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적합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전용 워크스테이션 부분인데요. 저희는 렉형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랜 환경이나 혹은 하이스피드 웬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원격지에 워크스테이션을 두고 위치가 어디이든 간에 접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래픽 파워를 자기의 단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픽이라든지 CPU 파워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되는데 이제 추후에는 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사용자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나는 어디에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 적용에 대한 매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각각의 솔루션들이 뭐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와 같은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정 업무를 이제 하는 뭐 태스크 워커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OS 그리고 업무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맞는 솔루션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환경이 랜 환경이냐 웬 환경이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표와 같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문형 데스크탑 스트리밍이 맞는 솔루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상 원격 데스크탑이 맞는 솔루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이제 설문을 이제 고객에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맞는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그 외에 이제 원격지에 있는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혹은 그걸로 인해서 그래픽 파워라든지 아니면 CPU 파워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전용 원격 워크스테이션처럼 그런 이제 특정한 이제 솔루션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상 호스트 방식의 이제 데스크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랩탑이라든지 데스크탑에 가상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집에서는 자신의 머신을 쓰고 또 집에서도 업무를 볼 때는 가상 머신에서 자신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구성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떠한 로케이션에서도 사실은 업무가 가능하고 그들이 그 업무 자체가 뭐 지식근로이든 아니면 태스크 워커든 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애플리케이션 애저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부분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리케이션 쉽게 쉬운 예로는 오피스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셀즈포스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 플렉스 컴퓨팅에서는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대로 이제 고객에게 어떤 솔루션이 적당한지를 사실은 이 표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 적용이 사회에 뭐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랜이 많이 발전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주문형 데스크탑 스트리밍이 좀 성공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그런 비용, 인프라가 안 된 데는 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요거 하면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로컬은 한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나눠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협업이나 이런 데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질문을 좀 제가 쪼개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협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가상화시킨 다음에 업무를 각각 그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일하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데스크탑 자체를 가상화한 다음에 멀티 로케이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그 데스크탑을 공유하여 그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건 아니면 데스크탑 가상화건 설계 그래픽 파워나 대용량의 CPU 파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외에 전용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한다라든지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사용을 나눠서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좀 원론적으로 이제 많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래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화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문형 데스크탑 스트리밍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주문형 데스크탑 스트리밍은 이제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구성 요소는 4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단말이 하나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그 단말은 하드디스크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 하드디스크는 이제 중앙에 이제 스토리지를 통한 이제 서버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한 그 네트워크. 그래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이렇게 구성 요소가 4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부팅을 하면서 그 신호를 보내게 되죠. 서버 쪽에. 내가 사용할 이미지를 제공해 다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어 있는 리눅스가 됐건 MS 윈도우가 됐던 할당되어 있는 그 OS 목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그 해당되는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여 그 클라이언트를 이제 부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OS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외에 그 OS에 맞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그 OS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들을 하나의 사용자가 아닌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 스트리밍 부팅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네트워크 부팅이. 예. 요새처럼 이렇게 랜 환경이 괜찮으면, 요새는 저도 이제 PC를 사용하는데 부팅하는 시간이 진짜 좀 짜증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을 했는데 윈도우 굉장히 오래 부팅이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많이 안 하니까 좀 빠르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랩에서 네. 500대를 동시에 부팅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윈도우즈 XP를 이제 동시에 500명의 사용자에게 뿌려주는 그런 테스트를 수행해봤습니다. XP 같은 경우에 실제로 데이터를 부팅하면서 OS 이미지를 읽어드리는데 대략 한 160메가바이트 정도가 이제 필요를 했고요. 일반 아무것도 없는 이제 데스크탑이 이제 부팅할 때는 한 16초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네트워크로 부팅했을 때는 좀 더 빠르진 않았고요. 18초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베니핏이 좀 이제 빠르든가 아니면 내가 내 PC에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관리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일하는 데 집중하지 내가 무슨 솔루션을 설치하고 드라이버가 바뀔 때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싫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걸 하면은 그런 베니핏들이 좀 있는지. 예, 이제 관리자가 이제 그런 OS의 하나의 이미지에 네. 그런 드라이버라든지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매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뜨는 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가상 원격 데스크탑.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가상 원격 데스크탑, 뭐 흔히 알고 있는 데스크탑 가상하고요. 저희는 그 VMware의 이제 VM뷰나 아니면 시트릭스의 젠 데스크탑 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저희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상 원격 데스크탑 가상화는 그 가상화된 그 데스크탑을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데스크탑 이미지를 가지고 뭐 수초 혹은 수십 초 이내에 또 다른 데스크탑을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데스크탑이 망가졌을 때라도 뭐 수초 혹은 뭐 수십 초 이내에 다시 활당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좋은 베네핏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죠. 좀 더 하이 어벨리비티 같은 이제 고가용성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규정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빨리 급속하게 퍼질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가상화에 대해서 약간 좀 낯설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객들을 만나봤을 때 네.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예를 들자면 서버 컨솔리데이션이랑 서버를 가상화를 해가지고 컨솔리데이션하는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서버 컨솔리데이션을 이제 생각했을 때는 대용량의 서버에 많은 이제 버추얼 머신을 두고 거기에 업무 뭐 여러 대에 나눠져 있던 서비스들을 한 대의 서버로 옮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단말 기기 자체도 필요한데 그런 이제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애드온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기존 데스크탑을 교체하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고객들한테 이건 뭐 ROI 대비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이점들을 저희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팩트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심리적인 거를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소유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파일을 안 보더라도 매뉴얼 같은 거 굉장히 모아놓지 않습니까? 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이슈 중에 하나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유해서 소비로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좀 해야지 하기를 원하는 이런 그것 때문에 사용자들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가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싫어하는, 야, 이거 괜히 아무것도 내가 가지는 게 없지 않냐.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가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것들에, 뭐, 프린트도 안 되고, 뭐,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공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뭐건 간에 내가 운영하는 내가 업무를 보는 컴퓨터는 내가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는 더 훨씬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서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또 전용 원격 워크스테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요새 이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가능한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이제 고성능의 PC들을 중앙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원격에서 사용하기를 이제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술들도 이제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그 테라디시에서 이제 나온 PC 오버 IP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들 수가 있고 사용하는 기술 중에 시트렉스에서는 이제 ICA HDX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델에서는 이제 렉형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테라디시의 이제 전용 칩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원격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워크스테이션의 이제 해상도라든지 그래픽 파워 그리고 그 컴퓨팅 파워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테라디시의 이제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제 넘어온다 그러면은 그 시트릭스의 ICA를 이용을 하여서 이제 이거와 이제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죠. 그 보통은 이제 워크스테이션 큰 기계들을 이제 뭐 설계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데스크 옆에다 두고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적인 그리고 자기 옆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장비가 쉽게 망가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원격에서 중앙에 관리해 놓고 한다면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장비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IT의 과장이나 뭐 차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젊은 시절에 워크스테이션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워크스테이션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서 그러기 때문에 그 현업에 가면 저도 팀장했을 때 팀장들끼리 그 워크스테이션 쟁탈전이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 일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렉형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약간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것 왜냐하면 이거를 결정하는 분들이 되게 다 좀 40대, 30대 후반이나 40대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안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런 그 렉형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은 사실 워크스테이션이 고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순간 외에 뭐 그 렌더링을 한다라든지 컴퓨팅으로 뭐 과도한 연산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유휴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실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워크스테이션 풀을 두고 그 비어있는 워크스테이션들의 클라이언트가 그 지능적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 브로킹 역할을 뭐 가지고 있으니까 요새 것들은요.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능동적으로 비어있는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용 하드웨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규모라든지 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그 고객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서비스를 전달해 보자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그 제품들을 전용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일단은 저희 뭐 제품에 대해서는 그 옵티플렉스 분들은 그 디스크가 있이 고객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디스크 없이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면은 뭐 이런 이제 전용 하드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버추얼 리모트 가상 원격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띵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왕이면은 그런 뭐 똑같이 이제 그 원격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게 되는데 굳이 자기 자리에 큰 컴퓨터를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는 그런 이제 띵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렉형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제 이런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이걸 보니까 단순하게 데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피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는 디스크가 없는 것들이 사실은 한 12년 전인가 그 선에서 네트워크 PC가 나왔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앞서갔는지.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제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병원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뭐 여러 층 돌아다니시면서 뭐 차트 보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봤던 자료 찾으려면 다시 또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키오스크 단말기들을 두고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키오스크에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까지 봤던 자료들을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나올 때는 그 환경에서 다시 이제 자료를 차려가지고 환자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병원 그림을 하나 넣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정부 이제 기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놔둔 거고요.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용량의 워크스테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뭐 질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국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원격 그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 그림을 넣었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 실습실을 이제 공용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요. 그럴 경우에 뭐 이번에는 뭐 그래픽 수업이다, 아니면 그 다음은 프로그래밍 수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아닌 리눅스를 이용한 뭐 프로그래밍 수업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OS를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데스크탑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ODDS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제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엔터프라이즈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세 가지 솔루션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 다음에는 이제 고객 사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회사는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플라스틱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글로벌 컴퍼니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부와 두 개의 이제 큰 이제 오피스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에는 그 HR이라든지 IT 그리고 파이낸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서부에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일즈 이런 이제 메인 오피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북부에는 그 생산시설, 남부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각각 이제 각 지역을 미국 전역에 이제 걸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고객이 저희에게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동부에 있는 뭐 IT라든지 파이낸스 서비스들을 서부에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중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회사들의 오피스들이 많다 보니까는 회사 전체에 대한 IP 어드레스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의 이제 자기네들 내부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데스크탑을 매번 바꿔줘야 하고 이런 관리하는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GICT 팀이 컨설팅을 이제 실제 하고 이제 적용한 사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솔루션을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다음 화면에서 매트릭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데스크탑 가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요. 어디에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에서 데스크탑 환경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태스크 워커들을, 태스크 사용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IT, 뭐, 파이낸스, 뭐, HR 이런 부분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동일한 OS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컴퓨팅 파워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서버에 쓰던 디자인 센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데이터는 집중화해야 되고 중앙에서 관리를 통제해야 되겠는데, 대용량의 이제 그래픽 파워라든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게 되는 디자인이 필요하니 이것들은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데스크탑 자체를 가상화 시켜가지고 뭐 OS를 2개 이상 활당해 주는 것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버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해서 이런 세 가지 솔루션으로 각각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예.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냐라는 건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제 오피스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OS가 갖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갖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그 저희 그 스트리밍 방식의 ODDS 형태로 그 OS를 전달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점으로는 그 관리자들은 그런 특정한 뭐 OS 패치라든지 디바이스 패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그 단일한 그 애플리케이션과 그 OS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건 굉장히 편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데스크탑 환경을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 서부 그 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 센터가 있었지만은 그 뭐 디자인 센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스테이션을 너무 많이 있고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이제 교체 비용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리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 센터에 옮겨가지고 사용자들에게는 접속하게 되는 담화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개발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했고요. 북부의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산시설에 실제적으로 그 기계에 붙어 있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운영할 그 기계 옆에 그 단말을 두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데스크탑 가상화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결론을 해주고 이제 질문. 굉장히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선생님 따라옵니다. 예, 질문이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예. 지금 뭐 양쪽으로 질문이 한 7, 80개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아까 그 이제 보여드린 거를 이제 구성도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이제 그 동부 쪽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 프로비저닝 서비스 ODDS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회사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그렇게 하였고 그 북부에 있는 그 생산시설이나 아니면 남부에 있는 그 개발자들에게는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부에 있는 그 생산시설에는 그 노트북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싱 클라이언트 좀 더 그 가볍고 교체가 빠른 싱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좀 직관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은 그 같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되게 할 수 있나? 영업은 약간 좀 가벼운 모바일 쪽이고 또 엔지니어는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그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예.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당연히 분할이 가능하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확인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네.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부터 그 워크스테이션까지 이제 관리자에게는 이제 저희 비전이랑 이제 동일하지만은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플렉서블 컴퓨팅을 통해서 좀 엔터프라이즈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중앙 집중의 그 좀 더 그 총소유 비용을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델의 이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좀 효율적인 이제 기업 환경을 이제 구성하시는데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번에 한번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델의 그 제품을 한 것들이 노트북이라든가 무슨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워크스테이션 쪽에 오고 또 이번에는 정말 그 전략적인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단지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의 그 어떤 생태계나 환경을 플렉시블하게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번 시간이고 다음에 남은 자료들은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자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시고 또 연락을 어떻게 하면 연락이 될까요? 우리 예, 저희 각각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 뭐 기업체들은 이제 각각 저희 영업 대표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저희 대래 연락을 주시면은 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릴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언인데,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막 알아서 독학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게 정보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랑 좀 이렇게 좋은 조력자가 돼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경쟁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는 좀 질문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계속 주셔도 되고요. 몇 분은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예. 사전 질문 중에 이석희 님이 덕양 사람의 이석희 님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중앙 집중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재미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중앙 집중 관리를 제가 모두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부분을 중앙 집중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 하드디스크를 중앙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컴퓨터 자체를 중앙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특정한 정보를 중앙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전략이 있으니까요. 요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혁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신뢰성 운영팀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플렉시블 컴퓨팅이 이분은 CA 구조 해석 등에서 사용하는 패러럴 컴퓨팅 관련 환경도 적용이 가능한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클러스터링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A 해석 중에는 그런 쪽의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머신들을 두고선 그리드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스크탑을 가상화시켜가서 논리적인 데스크탑을 만들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있는 CPU라든지 메모리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지 않고서는 그거를 적용한다고 한들 더 성능 개선이 있을까는 좀 퀘스천입니다. 이분은 좀 얼리 어댑터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에 의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데스크탑을 굉장히 많이 가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가지고 이번에는 100개, 다음에는 200개, 이번에는 규모가 줄으니까 50개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가능하겠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데크 워크스테이션. 데크 워크스테이션을 여러 대를 패러럴 프로세스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에서는 박스 하나를 특정한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지 않고 뛰어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신 분인데요. 윤영식 차장님께서는 아이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도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나요? 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요새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은 정말로 많이 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광고처럼 돼버릴 것 같으니까는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따로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거 얘기하기 전에 델에서 안드로이드 폰까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에는 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분 더 요번에는 좀 정보전략 그룹에 계신 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식 삼성전자 책임께서 어떤 수준까지 관리되는지, 대수의 제한은 없는지, 이 질문을 저도 좀 실질적이거든요, 현업이기 때문에. 대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대수의 제한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ODDS 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그 서버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로 서로 그 클라이언트 간에 I/O를 주고받기 때문에 네. 그 적절한 성능을 내려면은 100대 이하라고 저희가 그 프랙티스로 이제 정해 놓고 있고요. 그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데스크탑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그 CPU라든지 메모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박종훈님께서는 CA 해석자가 가상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해석 속도나 처리 속도를 따라올 수 있나요? 이건 뭐 내부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그 CPU라든지 CPU 속도에 그 의존 관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여기가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건 이제 선행 질문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쪽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홍순석님께서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아이폰 솔루션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바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그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서도 뭐 재밌는 그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 가지고 접속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관리자들은 그런 이제 중앙 집중화된 그런 그런 이제 도구를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모바일에 관련해서는 현재 뭐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모바일 기기 뭐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그런 기기를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에 접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현재까지는 뭐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설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나누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는 거에는 약간 차장님들이나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상규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프로그램 쉐어링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는지요? 요새 그런 상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네임드 유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센스 정책이요.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사람만큼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박형준님은 IT 인프라 기획을 담당하는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컴퓨팅 관련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SBC,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과 흡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대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PC가 아니라 어떠한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에서도 스팀리스하게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플렉시블 컴퓨팅 환경을 제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래 자체의 솔루션이 있는지 아니면 타사의 솔루션인지 예를 들어서 서버 가상화의 어떤 제품, 데스크탑 가상화는 어떤 제품 이런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질문을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댁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는 그 VMware와 그 시트릭스 그 두 사간 그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OEM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같이 이제 그 고객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분이 말한 그 기존의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랑 흡사합니까?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 이랑 흡사하죠. 그게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가상화라는 표현을 싫어해요. 잘 IT 모르는 분이 가상화 그러면 일단 선입감이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버추얼이나 이런 거가 그런 뜻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SBC 컴퓨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얘기가 됐었죠. 전번에 보안 때문에 한번 나오셔서 이걸 했었는데 이상하게 보안을 하다
이게 원래는 이 목적이 아닌데 보안 솔루션으로다가 그 서버 베이스나 이 버추얼 컴퓨팅을 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개념상으로 장점이 많이 보이는 이런 솔루션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거 우리 말 좀 했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간단하게 아까 한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기업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도입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이런 데스크탑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적용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 이제 가상화라든지 뭐 온디맨드 형태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추가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오정성님. 조금만 더 질문해 주셨으면 더 금방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가상화된 OS 부분 그리고 거기 필요한 뭐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추가로 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환경이 변하면 OS 하는 업체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게 OS가 이러면은 사실은 OS를 하는 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지배력이. 예.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OS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힘이 더 커진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면은 OS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들에 맞는 그 솔루션이랑 그들이 좀 더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OS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OS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는 뭐 내 데스크탑에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환경이 변하더라도 또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OS는 2배로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OS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서는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이제 뭐 구글 OS나 이런 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그건 뭐 지나가 보고 트렌드를 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마다 뭐 NT도 있지만 유닉스 같은 데는 너무 많은 OS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언이, 다이렉이 예.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제 리눅스도 어떤 버전을 쓴다 우리 회사는 거기에는 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 걸 쓴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OS 딜리버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대답을 잘못 드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자면은 OS에 대한 이제 하나의 풀을 두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생각 같은 데에서는 워크스테이션 같은 데는 이런 굉장히 대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이런 캐드나 이런 데 패치 파일 이런 것들을 예. 워크스테이션 몇 사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 이런 환경이 된다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특정한 한 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배포하는 형태로 다른 워크스테이션이 받아가기 때문에 이미 수행하고 뭐 동일한 하드웨어라면은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메모리, CPU라든지 동일한 환경이라면은 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김호빈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플렉시블 컴퓨팅의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 무엇으로 연결하시면 됩니까?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트릭스의 ICA라는 프로토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RDP라는 프로토콜 이런 두 개의 프로토콜이 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공부할 게 많아지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미연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면 내부 네트워크에 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는 각각 솔루션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픽 파워를 원격에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이제 원격 워크스테이션 같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스테이션마다 하나의 그 특정하게 밴드위스가 보정이 되어야지 그래픽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이제 다 그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데스크탑 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는 화면 값들만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태이고 실제 뭐 데이터라든지 그 또 다른 뭐 컴퓨팅 파워를 쓰는 작업들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를 쓰거나 뭐 주고받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IO는 그 실질적으로 엔드포인트까지 이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작아지지만은 그 클라이언트 하나하나마다 실제로 화면을 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네트워크는 이제 반드시 보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이게 질문이 좀, 말이 많이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도 이제 좀 확인 차원에서 서른성님께서 가상화 기반으로 한 클라우딩 컴퓨팅과 플렉시블 컴퓨팅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굉장히 뭐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요. 여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요새 얘기를 하는 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플렉서블 컴퓨팅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는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가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라고 뭐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실력이에요. 이런 단순한 질문을 했을 때 멋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조영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약회사에서는 비밀 유지가 많아야 하는데, 그때 이 가상화가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편리성을 추구하고 보안성을 추구하는 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상화는 나 어떤 때 불편하다. 이거는 관리 중심이지 사용자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설득을 해주시죠. 좀 역시나 그 수준 높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주시는데요. 그 비밀 유지가 많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가상화가 되어 있는 그 데스크탑과 실제로 엔드포인트 간에는 그 암호화를 이용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그런 이제 데이터 중간에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누출이 되는 거는 이제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 데스크탑 자체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특정한 인증을 통하지 않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면은 데이터는 일반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유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하더라도 기밀 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데스크탑 환경을 중앙에다 집중해 놓고 사용한다. 이것이 기밀 유지와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큰 보안은 내부 사람들의 유출이거든요. 예. 뭐 우연히 뭐 해커가 와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게 더 무서운 건데. 그 다음에 이화진님께서는 델의 플렉시블 컴퓨팅 솔루션이 VM웨어 등 다른 가상화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예. 그 델의 플렉서블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제공하는 저희 솔루션의 솔루션 이름에 대한 총칭이고요. 그 안에 그 VM웨어, 시트릭스, 그리고 뭐 테라디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플렉서블 그 컴퓨팅 부분 중에 하나인 그 버추얼 리모트 데스크탑, 가상 원격 데스크탑은 VM웨어와 시트릭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설명드릴 때는 고객 환경에 맞는
VM웨어의 그 제품이 좀 더 적합하다 그러면은 고객에게 그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설명해 드리고요. 고객이랑 같이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조사연님이 이제 라이센스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디 보든지 뭐 국민캐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오토캐드 이런 데는 이게 들키지 않을까요? 많이 사용할 텐데 불법으로도 이런 질문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라이센스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대해서. 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 이 가상화가 지금에 일어나는 그 와스 서버나 그 데이터 서버 이런 거의 사용량이, 비용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줍니까?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관계가 없습니까?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와스 서버랑 예.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특히 데이터 서버들은 상당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데이터 서버가 옛날에는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통합으로다가 집중화가 된다면 예. 그 비용이 뭐 증가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일단은 저희 세 가지 이제 솔루션,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서 각각 그 답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ODDS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OS를 받아오는 부분으로 친다면은 OS와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고 네. 그 이미지를 받아와서 스트리밍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그런 뭐 파일 서버라든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엔드 유저까지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양 트랜잭션은 사실은 데어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유의 뭐 파일 서버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작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통해 가지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팜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쓴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뿌려주는 것들을 와스 서버에서 운영을 한다면 와스 서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요구는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시스템 전체적인 아키텍을 뭐 변화를 해서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기존 환경을 유지하고 사용한다고 한다 치더라도 데스크탑 환경이 바뀐다 치더라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문희 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최소 네트워크 구성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예. 이것도 질문이 각각 솔루션에 대해서 최소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를 통해 저희가 만약에 OS를 원격지에서 이제 받아온다라고 친다면은 OS가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따라 가지고 받아오는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OS를 스트리밍 받는 방식은 랜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저희는 레코멘드를 100메가 이상으로 저희가 레코멘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리모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물론 현재 국내에서는 댁내에서 사용하시는 라인이면 충분하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질문을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강수희님께서 유닉스 체계인가요? 상관없나요? 좀 부담 없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닉스 체계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저희는 일반 표준적인 X86 기반의 이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표준적인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